지금 보이는 이 그림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같이 모두 트위터나 픽시브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전형적인 금손 일러들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그림은 모두 AI, 즉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10월 3일 노벨 AI라는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출시했고 그 성능은 여러분이 앞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 AI를 이용하는 법은 밑그림을 넣거나 원하는 요청사항을 텍스트로 넣은다 생성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며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한 번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몇백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은 여럿 있었으나 이처럼 서브컬처에서 트렌디한 그림체를 초고퀄리티로 구현해내는 AI는 없었기에 덕후판에서의 노벨 AI의 출시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오타쿠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버추얼 유저들과 오타쿠들이 노벨 AI를 통해 만든 자신의 캐릭터 일러스트를 SNS에 업로드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노벨 AI를 사용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노벨 AI를 비판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왜 노벨 AI를 반대했던 걸까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 염려되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노벨 AI가 바로 이미지 불펌 사이트인 담보루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담보루는 대형 이미지 사이트로 많은 작품이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업로드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노벨 AI의 공식 트위터가 노벨 AI는 담보루를 통해 학습했음을 밝히면서 수천 수백 명의 작가들의 일러스트를 작가들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담보루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며 자신의 일러스트들을 삭제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SNS를 통해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도 담보루에 자신의 일러스트가 업로드되어 있으면 AI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으니 삭제 요청을 하길 권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완전 기뻐했더니 완전 불법 프로그램이네. 당장 신고해야겠다. 근데 이 노벨 AI가 불법 사이트다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말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일본 저작권법의 AI 관련 조항에 저작물을 정보 해석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데이터로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승낙이 따로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인 노벨 AI가 작가들의 허락 없이 학습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엔 예외라는 전제가 있고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노벨 AI에게 어떤 나라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말이 많기에 노벨 AI의 합법성에 대해 너무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작가들 그림으로 학습해서 짜집기 하는 건데 AI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표절로 저작권법 위반 아니야? 그런데 이 노벨 AI가 과연 짜집기나 트레이싱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 노벨 AI의 작동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벨 AI에서 사용되는 디퓨전 모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딥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완전 잘 그려진 일러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를 이렇게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줘볼게요. 대충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개쩌는 일러스트거든? 그니까 이 상태에서 원래 개쩌는 상태로 되돌려놔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아니 이걸 갖고 대체 어떻게 원상태로 돌리란 거야? 그리고 개쩌는 상태라는 게 대체 뭔데? 이러겠죠? 원래라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이걸 못 돌려놓습니다. 근데 이때 인간이 이렇게 답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원본이야. 개쩌는 상태라는 건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리고 이 짓을 수천 수만 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인공지능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오타쿠풍으로 바꿔놓는 도사가 된 상태일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로 전달되고 인공지능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개쩌는 그림이었어 하고선 또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답지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래, 늘 해왔던 것처럼 하면 돼 하면서 평소 해오던 대로 오타쿠풍으로 그림을 복원하고는 우리한테 짠! 이거 맞지?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작동 원리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원본 이미지를 넣고 변화를 작게 주어서 원본과 거의 일치하게 나온 사례가 AI가 트레이싱을 한 사례들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며 인공지능은 트레이싱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작동 원리가 알려진 후에는 단순한 짜집기와 트레이싱으로 보는 여론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와,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니까 완전 맘 놓고 써도 되겠네? 그런데 또 무에서 유를
유를 창조했다고 하기엔 결국에 작가들의 그림이 없었으면 이런 학습 자체가 불가능했고, 노벨 AI의 데이터베이스가 작가들의 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인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대체 결론이 뭐야? 좋은 거라는 거야? 나쁜 거라는 거야? 진정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있다 보니 뭐라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찬성과 반대측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벨 AI는 작가들에게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작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AI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내 작업물을 땡전음프 없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흔쾌히 드릴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거절하시겠죠? 그러나 노벨 AI는 작가들의 동의 없이 작가들의 그림을 학습 데이터로 수집했고, 그 수집처 또한 작가들의 허가 없이 업로드되는 곳이었기에 법적인 책임은 논쟁이 있을지라도 작가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여론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일본에서 미믹이라는 이미지 AI가 출시됐었는데요. 한 그림체의 일러스트 여러 장을 인공지능에 넣으면 그림체를 학습하여 새로운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서비스였으나, 마찬가지로 작가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도의적인 우려 때문에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산업은 현재 막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논쟁점들을 완벽히 보완한 그림 AI가 세상에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웹툰 산업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웹툰 작가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꾸준한 화제거리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에서는 AI 자동 채색을 출시하는 등 그 해법을 인공지능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일본인이 자신의 만화를 노벨 AI에 넣은 결과인데요. 이렇게 생긴 콘티를 넣자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고, 여기에 작가가 조금만 리터칭을 해줬더니 어때요? 완전 자연스러운 한 편의 만화 같죠? 이처럼 인공지능이 웹툰 작가들의 실력 좋은 어시스트가 되어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것에 활용된다면 도저히 해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이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입지가 위험해진다는 거겠죠. AI 일러스트는 아무래도 당연히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에 비해 손가락 등의 퀄리티와 디테일이 떨어지고, 클라이언트의 세부적인 요청사항과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들어주긴 어려워서 현직 프로 작가들의 입지를 크게 위협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림을 막 시작한 초보 작가들에게 의뢰를 맡기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초보 작가들의 실직이 그리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I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법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AI가 있다고 한들 새로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유입은 끊임없이 필요하고,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아마추어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 아마추어의 시장 진입 심화 현상은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AI 발전의 데이터 표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AI 일러스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술의 발전에 경이로움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무서운 인공지능의 발전에 경계를 느끼셨나요? 저도 놀라움과 의구심 등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림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려 하는 순간 이렇게나 빨리 오다니. 그래도 영상은 아직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창작 콘텐츠 중에서 가장 쉽다고 여겨지던 것이 뭐였죠? 바로 글이죠. 노벨 AI의 시작 또한 소설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 등장한 것이 글보다 어려운 그림이었는데요. 그럼 이 다음에 등장할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상이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들은 모두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구글이 개발 중인 이미진 비디오의 예시들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 라는 텍스트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서 만든 영상들인데요. 이 흐름을 봐선 언젠가는 틱톡이나 유튜브 등 영상 제작 또한 촬영과 편집 과정 없이 키워드 몇 개만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의 침범에 완전한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의 발전 방향은 산업혁명 이래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는 이미 우리가 체감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오롯이 휩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고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노벨 AI의 출현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발한 것이 일러스트레이터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활용하고자 한 것도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이었거든요. 많은 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노벨 AI의 적법성 논쟁이 불거지기 전까진 자신의 일러스트 초안을 AI에 넣어 AI와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고 보완점을 배우는 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AI를 인간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것이죠. 저는 인공지능이 진화하듯이 인간 또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욱더 진화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극대화되어 더 이상 인간의 일말의 고유성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까진 그런 날이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게 추격해오는 인공지능에게 그저 추월당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으로서 이 지구를 제패한 최고의 영장류로서 아직까진 더 겨뤄보자고요. 그럼 여기까지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이었고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